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입니다. 사건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할 순 없다면서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증언과 정황으로 이 경로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현장, 국가안보실 회의에 함께 있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경로설은 설이 아니라 사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7시간에 걸쳐 최상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나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질문에 모두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진술은 질문에 다 답을 하셨나요? 네,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 전 차장의 대답 가운데엔 VIP 경로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진술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의 보고를 받은 뒤 크게 화를 내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기 수사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걸 보고 크게 화를 냈다는 VIP 경로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김 전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네네.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확보한 특검팀은 보고 주체인 임기훈 전 비서관과 역시 회의에 동석했던 조태용 전 안보실장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주말인 오늘도 참고인들을 불러 VIP 경로 이후 사건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을 분석하는 포렌식 절차에도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틀 뒤 1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조사에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눈 질환과 당뇨병 약을 구치소에서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면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재구속된 뒤 첫 출석 조사에 불출석한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 건강상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구치소에 확인해보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인과 같은 강제 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원래 앓던 눈질환과 당뇨병 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용량도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며 무더운 구치소 내부에서 당뇨로 식사도 적게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을 지나면 출석 여부를 조사 당일인 월요일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처음 구속됐을 때도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와 강제 구인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주말 동안 출석 요구 대응 방안과 함께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지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에선 다음 주 내내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철통 방어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범죄 내각이란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다음 주 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14일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을 시작으로 15일 국방부와 환경부,
16일엔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17일엔 기재, 외교, 산업통상자원부, 18일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집중적인 공격 대상입니다. 대통령부터 일명 배추 총리까지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집니다.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후보자들이 낙마하면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인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등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고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 참고인 채택 등도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TF를 가동 중인 대통령실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과 검증 상황, 여론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우리 정부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모셔오면서 카자흐스탄 현지에 조성한 전시관이 준공 2년 가까이 무허가 상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식물들도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 조성한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 정부가 이곳에 묻혀있던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안할 때 추모 전시관 건립과 공원 재단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시관 공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사가 마무리된 2023년 말 보훈부는 준공식을 열며 독립전쟁 영웅의 국가적 예우를 다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전시관 건물이 아직 카자흐스탄 당국의 준공 승인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공 2년이 되어가는데도 무허가 상태로 방치돼 관람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훈부가 준공부터 사후 관리를 현지 고려인 협회에만 맡겨둔 탓이 큽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측은 이대로 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택 정책에 따라서 거기가 택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철거하게 될 때 아무런 권리와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게다가 전시관은 신축 건물인데도 곳곳에서 누수로 곰팡이가 피었고 조경용 식물이 말라 죽거나 전시 패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공사도 관리도 부실한 상태입니다.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완료해서 숭고한 독립 선열들의 그 명예를 선양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서야 무허가 상태인 걸 안 보훈부는 크즈로르다시와 고려인 협회 측과 협의해 준공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